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아주 늦은 시각에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역시나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너무나 멋지게 영웅시대 분들이 멋지게 이루어낸 우리 영웅님의 더 트롯쇼 결과 신나게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 투표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영웅님이 이렇게 김호중씨, 장윤정님 그리고 영웅님과 함께 아주 엄청난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라웠던 건 이 영웅님의 요번 1등 방심하고 있다간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영웅시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결과가 나왔는데 7위에도 이미 영웅님이 4계단, 4계단이 떨어졌지만 이건 사랑력에 많은 분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지 나중에 사랑력이 5관왕을 달성하며 명예전당에 입성하면 또다시 보금자리가 5관왕을 달성하며 명예전당에 입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나타난 이 MC 도경환 씨가 오늘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된 요번 사전 집계 점수 상당히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놀라웠느냐? 여기 보면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여기에서 우리 영님이 졌습니다. 놀랍게도 300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영님이 지금 점수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게 이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인데 영님이 2000점, 장윤정님이 1600점, 장윤정님도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야, 옆에 있는 이 김우중 씨가 2263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개의 점수에서 영님을 이미 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실시간 투표 점수가 없었다면 오늘 1위 자리 내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지 유튜브만 시청하시는 분들, 공식 팬카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도 뽕니스가 한 번씩 투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참여해서 이 투표를 왜 해주셔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래도 실시간 투표 점수에서 장윤정님이 35점, 김호중 씨가 803점으로 영님이 2000점을 받으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당당히 우리 히어로가 7373점으로 이렇게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윤정님과는 거의 2배 가까이의 격차를 보였고 2위에 머무른 김호중 씨와도 거의 1000점에 가까운 점수차를 보여줬죠. 근데 참 위험했던 건 이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그리고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서 우리 영님이 뒤쳐졌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분석으론 우선 이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영웅님의 타이틀곡부터 무지개까지 정규 앨범이 발매된 만큼 집중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팬카페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스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사랑력이 더 트롯쇼가 아니라면 지금 다른 노래들을 먼저 스밍을 하고 순위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아쉬운 건 이 사전 투표 점수가 조금 모자랐다라는 건데 이쪽 팬덤 분들의 화력이 엄청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실시간 투표만큼은 많은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우리 영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깜짝 놀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영웅님이 요번 1등을 차지하면서 도합 연속 3회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력이 3관왕을 차지한 거죠. 도경환 씨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5관왕을 차지하게 되면 명예전당에 입성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번 남았습니다. 자, 2번의 1등을 영웅님이 해내게 된다면 이 사랑력은 명예전당에 입성을 하고요. 보금자리 역시 나머지 4번의 우승을 하게 되면 5관왕을 차지하며 마찬가지로 명예전당에 입성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단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이 김호중 씨가 계속하여 영웅님과 함께 1위 후보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장윤정님의 초혼도 이미 영웅님의 사랑역과 보금자리가 1위에 됐을 때부터 계속하여 꾸준히 같은 1위 후보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김호중 씨의 팬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영웅님과 계속하여 1위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장윤정님이 빠지고 또 다른 가수로 채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영웅님이 사랑역과 보금자리 모두가 명예전당에 입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경환 씨가 영웅님에게 꼭 이 트로피를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꼬집긴 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게 아쉬운 거를 제외하곤 이 트로피가 빠짐없이 다 영웅님에게 전달된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트로피도 무사히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도경환 씨가 마지막으로 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면서 또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죠. 영웅님의 노래 무대이지만 아무래도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텅텅 빈 무대임에도 이 도경환 씨가 예전부터 영웅님의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추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마치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몇몇 분들은 도경환 씨가 장윤정님이 아무래도 부인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편협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있으셨는데, 저는 뭐 그 정도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 1위를 축하하며 자신의 와이프가 1위 경합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도 기쁜 마음으로 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제스처를 취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영웅님의 이 멋진 1등 소식, 이 늦은 시각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환호하게 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뽕뉴스가 좀 꼬집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김호중 씨의 복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정말 미미한 차이로 영웅님이 승리하는 걸 보고, 야, 이 노래와 팬덤 파워가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래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김호중 씨의 빛이 나는 사람 2022년 6월 18일 싱글 앨범으로 발매된 노래인데요. 보면은 이 기획사가 나와 있고 나아가서는 발매사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앨범에 표시되어 있는 이 문구입니다. 지금 뭐라 적혀 있죠? 발라드라고 적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김호중 씨의 빛이 나는 사람은 발라드곡이란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뭐 어디로 봐도 이거는 발라드곡에 가깝지 않았나. 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로트의 감성을 부른 트롯곡이지 이렇게 전문적인 본격적인 발라드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히 지금 뭐 언론사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들어가면요, 버젓이 여기에 트로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트롯 오디션 우승곡으로 조용수 작곡가가 줬기 때문에 발라드를 줬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노래가 이렇게 발라드로 버젓이 발매가 됐는데 이 트롯쇼의 1위 후보곡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와 있을 거고, 영웅님이 사랑역과 보금자리 모두 1등을 해서 명예전당에 올라서게 된다면 결국 김호중 씨도 막강한 팬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뽕뉴스, 지금 이 특정 가수의 팬덤과 영웅시대 분들을 막 싸움 붙이려고 하나요? 이런 비판, 안티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김호중 씨의 팬덤과 김호중 씨 자체도 분명히 가수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뭐 어떤 구설수가 있었던지 간에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군전역을 한 상태인 만큼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수는 노래로 승부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래가 발라드이지 않습니까? 이거 더 트롯쇼를 진행하는 SBS 측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발라드 노래가 트롯쇼에 들어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다 해서 우리 소천사님들 이 김호중 씨와 이 팬덤분들에 대한 비방 댓글 남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은 뭐 큰 잘못이 없다, 전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노래를 넣어준 건 더 트롯쇼니까요. 더 트롯쇼가 제대로 판별하여 노래를 선정했다면 발라드 곡으로 나온 노래가 더 트롯쇼 1위 후보로 올라가진 않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영웅님의 지금 정규 앨범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 대다수가 발라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타이틀곡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만 해도 그렇고 사실 무슨 장르이든지 간에 더 트롯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비단 영웅님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모든 가수들은 다 트롯곡으로 더 트롯쇼에 출연을 하고 후보에 올라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김희재님이 복귀 무대를 가졌죠. 정규 앨범의 버젓이 2곡 다 트로트로 장르를 발매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나는 사람은 발라드로 발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트롯쇼에 1위 후보로 진입되어 있는 것이며 이게 문제는 다음번 1위 경쟁 때도 그 다음번 때도 계속하여 올라오면 영웅님만이 아니라 이 노래가 오관왕을 하여 명예전당에 되어 1위 후보에서 빠지지 않는 한 다른 가수들에게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 논리라면 아이돌 가수들도 이 더 트롯쇼에 전부 다 후보곡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이 부분은 더 트롯쇼가 명확하게 되짚어야 되지 않나, 뭐 공지사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건 결코 팬덤 간의 분쟁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SBS 더 트롯쇼 게시판에 가서 비판글 남기셔도 뭐 되겠지만 절대 남기라고 제가 선동하거나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언론화되고 기사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팬덤끼리 간의 양극화보다는 제작진에 대한 불찰로 보고서 이거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영웅님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의 팬덤들도 굉장히 의아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영웅님에 관련된 신나고 팩트 있는 내용 기쁘게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